안개 깔린 뒷산 폐가 삐걱이는 벽장문을 연 순간 눈없는 얼굴이 너를 노려본다. 피가 철철 흐르는 그녀의 미소 손톱 긁는 소리가 밤을 뚫는다. 집으로 돌아와도 공포는 따라온다. 어릴 적 나는 부모님 몰래 친구들과 뒷산 깊은 곳으로 모험을 떠났다. 그때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하다. 그 사건은 내 어린 시절에 깊은 공포를 남겼고 지금도 벽장이 있는 방에 들어갈 때면 등골이 서늘해진다. 그날은 여름 방학이었다. 친구 3명과 나는 호기심에 이끌려 뒷산을 올라갔다. 산은 울창한 나무로 뒤덮여 있었고 안개가 살짝 깔려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약 30분쯤 걸었을까 나무 사이로 낡은 폐가가 나타났다. 그 집은 허물어질 듯한 목재로 지어져 있었고 지붕은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 있었다. 창문은 깨진 채였고 문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바람에 흔들렸다. 우리는 잔뜩 들떠 폐가 안으로 들어갔다. 집은 단층이었고 방이 3개였다. 거실에는 낡은 책 몇 권이 흩어져 있었다. 그 중에는 당시 우리 나이엔 관심 없던 야한 책도 있었지만 우리는 별 생각 없이 다른 방으로 넘어갔다. 2번째 방은 텅 비어 있었다. 가구라곤 하나도 없었고 바닥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다. 그런데 방 한쪽 구석에 낡은 벽장이 눈에 띄었다. 벽장은 오래되어 문이 삐걱거렸고 손잡이는 녹으로 얼룩져 있었다. 호기심에 끌린 나는 친구들과 함께 벽장 문을 열었다. 그 순간 내 심장이 멎을 듯했다. 벽장 안에는 덩치 큰 아주머니가 등을 돌린 채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낡은 옷을 입고 있었고 긴 머리카락이 바닥을 스쳤다. 우리는 예상치 못한 모습에 당황했다. 공포나 의문보다 먼저 당혹감이 밀려왔다. 저 누구세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미동도 없이 그대로 앉아 있었다. 몇 초가 지나도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이대로 조용히 문을 닫으면 들키지 않을 거야 라는 단순한 생각에 문을 닫으려 했다. 그런데 그 순간 아주머니가 갑자기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얼굴은 잊을 수 없다. 눈이 있어야 할 곳은 텅 빈 검은 구멍이었다. 입은 벌어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이빨 하나 없었다. 그리고 얼굴 전체에서 피가 철철 흘렀다. 그 피는 마치 방금 흘러나온 듯 생생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친구들을 뒤로하고 쏜살같이 집 밖으로 달렸다. 친구들의 목소리도 그들의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오직 도망치고 싶었다. 엉엉 울며 산을 내려와 집에 도착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겨우 냉정을 되찾았다. 부모님께 이 일을 말하면 혼날 게 뻔했다. 뒷산 깊은 곳까지 간 것도 비밀이었기 때문에 나는 입을 다물기로 했다. 공포를 잊으려 게임기에 몰두했다. 내 방에는 게임기가 있었고 그 옆에는 또 다른 벽장이 있었다. 낡은 나무 벽장은 폐가의 그것과 비슷해 불안했지만 나는 애써 무시했다. 그런데 게임을 하던 중 벽장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스르 스르, 마치 누군가가 손톱으로 벽을 긁는 듯한 소리였다. 나는 숨을 멈췄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벽장을 보았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그리고 그 틈으로 폐가에서 보았던 그 아주머니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눈 없는 검은 구멍, 피로 뒤덮인 얼굴. 그녀는 미동도 없이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나는 절규하며 부엌으로 달려갔다. 엄마, 벽장에 아줌마가 있어. 어머니는 놀란 얼굴로 나를 달래며 방으로 왔다. 그녀는 벽장 문을 열고 안을 확인했다.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있다는 거야? 나는 떨리는 다리로 방으로 다가갔다. 어머니는 여전히 문을 연 채 서 있었다. 하지만 내 눈에는 그녀가 보였다. 벽장 안, 그 눈 없는 아주머니가 여전히 앉아 있었다. 피가 얼굴을 타고 흘렀고 그녀의 입은 기묘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여기 아무것도 없어. 어머니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나는 공포에 질려 그 방에서 뛰쳐나왔다. 그 이후로
나는 벽장이 있는 방에 최대한 들어가지 않았다. 그 사건 이후 나는 내 방에 들어가는 것을 극도로 꺼렸다. 벽장이 있는 방에서 잠을 자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했다. 부모님은 내가 겁에 질린 모습을 보고 걱정했지만 뒷산 폐가에서의 일을 털어놓을 수 없었다. 그저 악몽을 꿨다며 얼버무렸지만 내 마음속 공포는 점점 더 커져갔다. 밤마다 잠들기 전 나는 문을 잠그고 창문을 확인했다. 하지만 그 스륵 스륵 소리는 여전히 귓가를 맴돌았다. 벽장문이 삐걱이며 열리는 듯한 착각이 들 때마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었다. 며칠 뒤 나는 부모님 몰래 친구들과 다시 그 폐가를 찾아갔다. 공포를 이겨내고 싶었고 그날의 일이 단순한 착각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산을 오르는 내내 심장은 쿵쾅거렸다. 안개는 여전히 짙게 깔려 있었고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은 더욱 음산했다. 폐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낡은 문은 바람에 흔들리며 삐걱거렸고 깨진 창문 너머로 어두운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듯했다. 친구들은 호기심에 차 있었지만 나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은 여전히 낡은 책들로 어지럽혀져 있었고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두 번째 방, 그 벽장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자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친구 하나가 웃으며 말했다. 이야, 또 그 아줌마 나올까? 과겁나? 나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벽장 앞에 섰을 때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친구들이 문을 열자고 재촉했지만 나는 망설였다. 결국 한 친구가 손잡이를 잡고 문을 힘껏 당겼다. 끽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하지만 벽장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아무도 없었다. 긴 머리카락도 피투성이 얼굴도 없었다. 나는 안도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 순간 바닥에 떨어진 작은 물방울이 눈에 띄었다. 축축한, 마치 누군가가 젖은 발로 걸어간 듯한 흔적이었다. 친구들은 별일 아니라고 웃으며 집을 나섰다. 하지만 나는 그 물방울을 보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나는 서둘러 친구들을 따라 폐가를 벗어났다. 산을 내려오며 뒤를 돌아보았다. 안개 속에서 폐가에 깨진 창문 너머로 희미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긴 머리카락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나는 더 이상 그 방에서 잠을 잘 수 없었다. 부모님께 부탁해 거실에서 이불을 깔고 잤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공포는 나를 따라왔다. 어느 날 밤 새벽 3시쯤 나는 이상한 소리에 깨어났다. 스르스르 벽장에서 나는 손톱 긁는 소리였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리고 곧이어 낮은 신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공포에 질려 이불을 뒤집어 썼다. 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벽장 문이 끼익하며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눈을 감고 이를 악물었다. 그 순간 차가운 기운이 내 발목을 스쳤다. 마치 누군가가 내 발을 만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지만 마침내 소리가 멈췄다. 나는 천천히 이불을 걷고 방을 확인했다. 벽장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바닥에는 또다시 축축한 물방울이 흩어져 있었다. 다음 날 나는 집 근처 절을 찾아가 스님에게 이 일을 털어놓았다. 스님은 내 이야기를 듣고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 폐가는 원한이 깃든 곳이에요. 그 여성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며 큰 미련을 남겼어요. 특히 벽장은 그녀가 생을 마감한 곳이라 강한 기운이 남아있어요. 너를 선택한 건 아마도 네가 그 벽장을 열었기 때문일 거야. 스님은 나에게 작은 부적을 주며 집 안 곳곳에 소금을 뿌리고 매일 밤 불경을 외우라고 당부했다. 또한 벽장을 완전히 봉쇄하라고 조언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즉시 벽장 문을 테이프로 단단히 붙였다. 소금을 뿌리고 부적을 문에 붙였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꿈을 꾸지 않고 잠을 잤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뒤 새벽에 또다시 끼익 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벽장이 아닌 현관문에서 나는 소리였다. 투, 투. 마치 누군가가 맨발로 복도를 걸으며 문을 두드리는 듯했다. 나는 공포에 질려 침대에서 꼼짝하지 못했다. 문틈 아래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긴 머리카락이 바닥을 스치는 듯한 모습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부적을 꼭 쥐고 불경을 외웠다. 시간이 지나자 소리는 멈췄다. 하지만 바닥에 떨어진 축축한 물방울과 함께 작은 머리카락 한 올이 눈에 띄었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닌 길고 검은 머리카락이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부모님께 달려갔다. 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나도 어젯밤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 현관문에서 누가 두드리는 소리가 났는데 확인해봤더니 아무도 없었어. 그 사건 이후 우리는 결국 이사를 결정했다. 새 집은 밝고 따뜻했고 벽장은 없었다. 나는 더 이상 이상한 소리를 듣지 않았다.